오늘 먼저 여러분께 설문 요청을 좀 했어요. 어떤 게 좀 듣고 싶냐? 어떤 거가 어렵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좀 볼게요. 많은 분들이 설문에 참여하셨는데 10,000명이 넘게 하셨네요. 면접 준비가 제일 28%로 많았고 그 다음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취린이 분들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매주 이 시간을 한번 꾸려가 보면 어떨까. 지금 너무 많은 강의 영상을 이미 올려놨거든요. 찾아보시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데 귀찮지.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칠판에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취업 준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건 프로세스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에게 취업을 배우시고 코칭을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세스랑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으면은 그냥 안 배우시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이렇게 이거는요. 어떨 땐 통하고 어떨 땐 안 통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전체 큰 그림과 이 큰 그림이 잘 되고 있냐 아니냐를 기준을 딱딱 잡아줄 수 있는 게 실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취준생분들도 보고 많이 뽑아보기도 하고 면접도 지금도 많이 보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전체 프로세스가 이런 게 있더라. 제가 일단 여러분께 제안 드릴 수 있는 내용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직무를 먼저 정해야죠. 근데 직무는 뭔 기준으로 정해요? 많은 분들이 전공으로 정해요. 전공으로. 근데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는 케이스가 이공계죠, 이공계.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디자인. 요 정도 아닌가? 또 있나요? 아니면 의료.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문 영역이라고 말하는 직무일수록 전공하고 이제 직결된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전공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을 잘한다라는 것 자체는 남들보다 뭘 더 잘해야 되는 거거든. 직무의 결정 기준은 뭐가 돼야 되냐면 아예 경쟁력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경쟁력이 뭐냐? 이게 강점이에요, 강점. 그러니까 여기의 핵심은 상대평가입니다. 근데 남보다 잘하는 게 뭔지 몰라. 나 남들보다 뭘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고민하느라 또 몇 개월이 지나가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 공백기가 항상 최악이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내 직무를 찾는 건데 일단 전체 큰 그림을 보면은 직무 다음 산업이고요. 그 다음이 직장이냐. 이 순서로 정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 전체 비율을 좀 따져보면 제가 보기엔 직무 정하는 게 한 60% 정도? 한 70%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산업이 한 20%. 그리고 여기 한 20%.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직무죠. 얘가 일단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얘 결정하는 기준이 내 강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 강점이 대체 어떻게 찾냐고. 이공계 분들은 아마 지금 되게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어. 내가 밀어붙일 게 전공 하나밖에 없는데 전공이 아니라고 하면 어쩌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전공에 의존하는 이 채용 시장은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맞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라질 거예요. 예전에는 인문계 전공들도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이미 그게 다 없어졌죠. 그게 뭐냐면 제가 보기엔 대학 전공 자체가 이미 기업에서 기여를 못 해준다는 거거든. 교육하시는 분들. 근데 제가 질문해봐요.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 잘 받은 사람들 회사 들어오면 일 잘하냐? 그러면 그분들 다 막 학을 떼면서 아니래. 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전공은 정말 쓸데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냥 용어 정도 알고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그냥 아는 사람들 정도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공계가 아직은 사람을 뽑는 기준이나 이게 통계적으로 데이터가 쌓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그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뽑아내게 될 것이다. 너무 여러분들이 여기에 매이지 마라. 특별히 지금 취업을 준비하시는 취린이 분들은 더더욱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교 초년생이다. 그럼 여러분이 졸업하고 취업을 할 때쯤 되면 전혀 다른 기준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결국엔 남들보다 잘하는 강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학점만 높이고 자격증만 따는 게 제일 안 좋아. 결국엔 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설명할 수 없는 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그게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점에 대한 거는 저는 경험이랑 결국은 연결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가 됐건 아르바이트가 됐건 뭐가 됐건 경험이라고 우길 수 있는 거를 그냥 무조건 하세요. 물론 이제 대학생분들만 있는 건 아니야. 좀 시간 있을 때 빨리 경험 좀 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경험을 안 해. 경험을 안 하고 그냥 알바를 한다? 근데 그 알바가 아무런 쓰잘데기가 없는 거야. 내 이 취업하고. 여러분의 이 삶을 입체적으로 보세요. 입체적으로. 알바도 돈을 버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경험 쌓으러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알바를 그럼 어떤 걸 하면 좋냐? 이런 거를 좀 기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 체인지업에서 함께 하셨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이공계 쪽이었는데 이분이 뭘 알 수가 없잖아. 현직을 어떻게 만나? 현업을 해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경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그분 표현에 의하면 그래요. 인간이면 누구나 뽑아주는 그런 공장들이 많대. 그래서 그런 제조하는 공장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생산 관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실제 일을 해보니까 시스템이나 기준이 아니라 사람과 의사
스토너링이 중요한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운 거야. 반도체 그 자체를 만든 건 아니지만 반도체가 생산 관리하는 것과 비슷한 다른 느낌의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여러분이 현업에 최대한 좀 연결시킬 수 있을 만한 거 아무거나 좋아. 그 내용을 어떻게든 찾아서 알바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지원하는 직무 있잖아요. 이 직무에 현직자를 만날 수 있는 알바가 제일 좋아요. 그럼 이것만으로 내가 보기엔 성공이야. 그러니까 현직자 만나기 어렵잖아. 제가 나중에 현직자 인터뷰 하라고 여러분께 막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되게 많은 분들이 현직자 인터뷰를 어떻게 하냐, 위띠빠빠야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욕을 하시는데, 하는 사람이 다 있다니까. 현직자를 만나는 일을 하면 되잖아. 그럼 알바하거나 인턴하거나 그러면서 돈도 벌고 뭐 얼마나 좋아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최소 기간은 한 달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달 정도는 해야 그래도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좀 알고, 그리고 이제 방학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하면 2달에서 3달 정도? 그리고 저는 근본적으로 대학생이면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이런 거를 좀 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무 고르는 게 1번.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직장 먼저 삼성 갈 거야, SK 갈 거야, 어디 갈 거야, 이거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럼 나 반도체로 가야겠네? 반도체 하려면 전공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직무를 거꾸로 끼워 맞춘단 말이죠. 이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문제. 추리니 분들이 지금 이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거는, 지금은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이거에 너무 집중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얘보다 직무에 에너지를 써라. 이거를 어떻게든 배우고 학습할 수 있는데 시간을 써라.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혜인님이 직무 채용 우대 조건의 이공계 우대 이런 것도 볼 때마다 문과는 작아져요, 이렇게. 당연히 그렇습니다. 인사팀 입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문과분들과 상관없이 뽑고 싶어. 근데 뽑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뽑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인사팀 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뽑는 근거를 찾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을 뽑아주고 싶어도 못 뽑아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근거라는 게. 근데 근거라는 게 결국 뭐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전공은 뭐예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지. 지금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공을 따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전공 이외에는 아예 이쪽 이해도 못하고 용어도 모르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뽑냐? 결국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꾸로 그 전공자만 다 들어가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직무에 들어가신 분들을 면밀히 다 따져보잖아요?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전공이 아닌 사람 되게 많고요. 그냥 연결시킬 수 있는 전공자도 되게 많아요. 전공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하지만 전공에 너무 매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전공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경험에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예의 시간을 잡아라.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고 그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내 강점, 그리고 나에게 맞는 직무, 이런 거 따져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이에요. 산업은 뭐예요? 이것도 전공으로 결정해요? 아니야. 내 관심사예요, 관심사. 관심사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보력이거든. 산업을 잘 정해야 되는 이유가 정보력 싸움이에요. 결국 나중에 일 잘하는 대리급 정도 되면은 업계 지식이나 요즘 뜨는 트렌드나 이런 걸 잘 알아요. 근데 트렌드를 잘 아는 것도 사실 능력인데, 그걸 잘 알려면 진짜 그 분야를 좋아해야 돼. 평소에 눈만 뜨면 생각나는 거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관심사를 직업으로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는 건 나중에 따지라고. 일단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저기 뭐 회사 다니면은 뭐 되게 행복할 것 같죠? 그 퇴사한이 형 그 채널 가봐. 일단 여러분 퇴사한이 형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고 시작하세요. 직장인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여러분 알 수 있거든. 현직자 인터뷰 안 해도 돼. 여러분이 그거 딱 보시면 그 사람들 다 고민이야. 다 막 인생 미쳐버리겠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딱 하는 고민을 한다고. 여러분의 관심사가 뭔지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걸 선택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산업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그거를 잘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직장인 거예요. 공지 같은 거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주제라든지 이런 거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 제가 그런 거 올려드릴 때 댓글도 잘 다시고, 여러분이 참여하실수록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그냥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스펙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것도 좀 하나씩 적으면서 볼까요? 자, 1번이 학력, 2번이 학점. 여러분들이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얘기해보세요. 자격증, 어학점수, 공모전, 인턴, 수상실적, 알바 경험, 체인지업 참여 여부. 그렇지. 체인지업 참여 여부. 이거 뭐 체인지업 참여하면 거의 다 그냥 취업이 돼버리니까. 이 8개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학력하고 학점은 사실 아까 이미 얘기했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지나간 거니까. 바꿀 수 없는 건 어떻게 돼요? 인정할 거 인정하고 내 현재 할 수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자격증 스펙으로서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자격증이 많으면 붙습니까? 자격증이 스펙이라고 말하기에는 얘는 RSMO 정도인 거죠. RSMO. X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관심사는 어필할 수 있어요. 근데 관심사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자, 학력은 뭘까요? 학력은 스펙이 되나요? 학력은 분명한 스펙 됩니다.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이력으로도 평가가 되고, 그 사람의 학력에서 오는 네트워크라는 것도 실력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학점. 학점은 스펙으로서 인정이 되나요? 제가 보기엔 3모 정도는 됩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라고 말하기 좀 웃긴데 중요하게 돼요. 그런데
이 기술 분야도 제가 보기엔 지금이나 이렇지, 예전에 뭐 문과는 뭐 이 학점을 안 따졌는 줄 아세요? 예전에 문과 다 따졌어요. 부자된 채용 시스템을 계속하면서 학점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고, 지금 이공계도 제가 보기 이미 그 트랙을 넘어갔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 전혀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거의 모든 인사팀은 다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얘가, 지금은 이거지만 아마 요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리고 학력도 지금 사실 동그라미 세모 정도로 이미 지금 바뀐 것 같고, 학점은 윗세모에서 지금 아랫세모로 넘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격증 공대 이공계 다 똑같아요. 자격증은요 그냥 딱 이거 정도야. 왜 이거 두 개가 세모를 벗어날 수가 없을까? 이론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론에서는 되게 막 따면은 뭐 엄청난 거 해결될 것처럼 했지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러면 회사 들어오면 일을 잘해야겠죠? 근데 실제 평가를 해보면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 그러면 내 실무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걸로 거의 통계적으로 증명이 이미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X라고 생각하는데, 자격증 우대하는 또 그런 회사들도 일부 있고, 또 관심사라는 걸 어필하는 건 사실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랫세모 정도로 그냥 후하게, 인식 후하게 쳐준 겁니다. 자, 어학점수는 뭘까요? 어학점수는 스펙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저는 그냥 X라고 봅니다. 어학 회사를 내가 들어가는 거다. 토익이라는 회사에 내가 입사를 한다, 뭐 그러면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 근데 그거 아닌 경우에는 어학 점수 때문에 일을 잘하는 경우는 없어요. 나는 왜 필수를 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그 해외 업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소싱이나 MD, 해외 생산 관리 하시는 분들. 아니, 그런 분들도 전부 다 비즈니스 용어 다 구글하고 같이 일해요. 구글 번역기로 같이 하지 않나요? 아니, 해외에 이메일 보낼 때 구글 번역기 안 쓰시는 분들 있어요? 다 그걸 할 텐데. 무슨 개풀 뜯어먹는 뭐 토스야. 뭐 실제로 전화통화 안 한다니까. 파파고 쓰는구나. 저도 해외 출장 많이 다녀봤잖아요. 파파고를 써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많이 업그레이드 됐겠지? 그땐 진짜 제 핸드폰 진짜 부셔버릴 뻔했어. 어쨌든 어학 점수는 제가 보기엔 스펙은 아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쓰는 게 여기인 것 같아요. 왜 인사팀은 그러면 어학 점수를 필수로 걸을까? 인사는 왜 그렇고 너는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 월피터랑 하고 싶어? 아무 생각 없는 애들 있죠. 그냥 걸러버리고 싶은 거야. 모두가 취업 준비할 때 이걸 하는데 이것도 안 한다. 야, 넌 진짜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걸렀는 거로. 어학 점수가 없으면은 생각이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필살기를 쌓는 것 때문에 어학 점수까지는 못했다. 필살기가 뭐 외국 뭐 조사도 해보고 뭐 이런 인터뷰도 해봤다. 그러면 그게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필살기가 있으면 커버가 되는 정도의 내용이다. 그럼 너 입장에서는 왜 하냔 말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1번, 광고를 많이 본다. 왜 사람이 정보에 취약해지거든요. 맨날 그걸 듣잖아? 그러면 세뇌가 돼요. 자, 두 번째, 관행. 취업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어학 점수는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 안 해봐. 세 번째 뭐예요? 두려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뭘 해야 불안감이 좀 덜해. 그러니까 무언가를 막 열심히 막 다람쥐 쳇바퀴처럼 막 돌아야만이 두려움이 덜한다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그걸로 시간을 쫙 보냅니다. 시간을 쫙 보내면 그게 뭐가 돼요? 공백기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어학 점수가 높은 사람을 기업에서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언어를 통해서 무언가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딱 필수 조건만 갖추세요. 그 이상 하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자, 다음 공모전. 공모전은 스펙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있습니다. 상대 평가에서 상위 랭크가 됐다. 성공 경험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펙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대학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에 이런 걸 해보시면 좋겠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없다고 해서 또 불가능해,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없어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인턴과 알바입니다. 제가 보기엔 수상실적과 공모전이 좀 같이 가는 것 같고요. 이 두 개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상실적이나 공모전 경험이 없어? 그러면 인턴과 알바로 카바를 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있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카바를 침으로써 이 부분이 해결될 수가 있다. 체험형 인턴이건 전환형 인턴이건 가리지 말고 무조건 들어가 보라는 겁니다. 알바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 직무랑 연결해서 말할 수 있는 것에 그냥 들어가라. 자, 그럼 인턴은 스펙으로서의 어떨까요? 조직에서 어떤 생활을 해봤다는 것 자체가 생신입보다는 나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가장 큰 문제?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안 된다. 지금 이 형이 얘기하는 거는 문과니까 되는 거다. 마케팅이가 되는 거다. 인사니까 되는 거다. 이 생각이 문제야. 이 생각. 아니요. 다 할 수 있어요. 원리는 다 똑같은데? 관점은 다 똑같은데?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보기에는 인턴 알바는요, 이건 뭐 쌍동그라미를 넘어서 삼쌍동그라미 정도 돼. 무조건 그냥 하세요. 이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커버칠 수 있는 게 인턴 알바입니다. 이 길로 가야 돼. 자,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스펙으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RSMO 정도.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의미도 없어요. 자, 석사중퇴는 기간이 만약에 안 적으면 석사중퇴가 좋냐 안 좋냐는 왜 그만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 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학교 들어가서 3개월 딱 공부해봤는데 아 이거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뒀다, 그러면 그거는 뭐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뭐 2년 가까이 했는데 그만뒀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안 맞죠. 그 저희 구혜조 형스의 그 석사 출신, 거의 사실 박사급인데, 그분 이제 뭐 그 학력도 이제 최고 레벨이고 그런데 어려움을 좀 겪으셔서 저희가 그때 출연하셨던 분들 그 내용 한번 보시면 제가 조언해준 내용들에서 아마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공기업 인턴은 사기업 채용에 크게 쓸모는 없습니다. 공기업과 사기업은 그냥 완전히 분리해서 보셔야 되는데, 사기업 경험은 공기업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부 괜찮은 요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공기업 경험이 사기업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공기업 경험들을 봤는데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스트리밍 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천천히 보시고 한 걸음씩 따라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나이나 공백기, 낮은 학점은 해결이 불가하죠. 졸업했다라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해결을 해야 면접에서 당당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이 나이부터 뭐 했어요? 물어봤는데 저는 나이를 허스로 먹지 않았습니다. 뭐야? 대비가 안 돼. 할 말이 없잖아. 물론 이제 필살기로 커버 치는 거 맞아요. 그렇지, 현태님도 정답이고, 커버하려고 해봐야 어차피 커버가 안 되는데 커버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커버하는 걸 하려다가 커버가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이미 나이 먹은 걸 어떻게 해? 타임머신 타고 돌아갈 거야? 내가 지금까지 면접왕 이 형을 몰랐어. 그거 어설프게 막 하드라만 듣고 막 하다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막 그랬어. 뭐 어떻게 해? 이미 지난 일인데. 열정페이 싣고 여기 다녀보니까 에이 에라 타타타, 그리고 나와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공백기가 2, 3년 됐어. 다 공무원 가야 된다고 해서 공무원 준비하다 보니까 2, 3년 지났어. 어떡하냐. 첫 번째 인정. 이거는 그냥 원포인트 레슨을 좀 해드려. 나이는 진짜 뭐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공백기도 뭐 불가, 얘도 불가.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이것이 문제가 됐던 이유. 놀아서. 그렇지, 놀아서. 왜 놀아? 왜 노는 거야? 논 이유가 뭐야? 놀아서를 포함해서 얘네들이 진짜 문제가 된 거는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흘러버린 시간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냥 그거 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내가 지금 진짜 힘든 이유는 나 그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간 건데 어쩌라는 거야. 그냥 흘러왔는데 나는 이유가 없는데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니까 지금 미치고 바짝 뛰겠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셀프 디스입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인정하는 거야, 인정. 그때는 진짜 내가 이런 거 몰랐다. 그때는 내가 진짜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근데 내가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참 잘못됐던 선택을 깨달았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무 고민이 없어요. 저 사람이 실수했구나. 사람이 인생 살다 보면 나이는 당연히 먹는 거고 공백기 생길 수도 있지. 그리고 대학교 전공을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전공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인류 역사에 이바지할 거야, 이래가지고 전공 선택하는 사람 있어요? 수능 점수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솔까만 들어가서 보니까, 특히 이공계 가서 봤더니 나랑 안 맞아. 그럼 안 맞을 수도 있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 이미 그렇게 지나온 거를.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거를 인정하면 끝납니다. 인정을 안 하면서 계속 뭐 헛소리하면 안 되고, 일단 1번이 확실하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얻은 게 뭐냐? 인생의 교훈이라도 뭐 얻었을 거 아니야. 나이를 먹으면서 하다못해 연륜이 생겼든지. 인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것은 있는 것 같다, 이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는 뭐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이렇게 연결되면 제가 보기엔 베스트예요. 내가 이런 삽질을 해봤더니 이 직무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 직무 혹은 산업, 직장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요걸로 마무리하면 가장 좋습니다. 이게 인사이트예요. 이 셀프 디스 1단계 인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립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은 게 있어야만 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제가 이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공무원 준비를 오랫동안 했어. 한 3년. 지금 그런 분들 많죠? 그러다 지금 막 후회 엄청 하잖아. 여러분들이 공백기와 나이 먹은 걸 어떻게 우리가 커버칠 수 있을까? 그때는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 자체가, 저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무원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정렬할 감 좀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라고 떠듬는 식의 화법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몇 번 떨어져 보고 여러 가지를 공부해 보면서 공무원이라는 형태가 나랑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생각하고 사기업이라든지 뭐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향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계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예를 들면은 체험형 인턴을 한다거나 회사의 분위기 또 프로세스 생각하는 사고방식 이런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계기점이 있으면요 링크를 넘어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시기를 좋은 스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약점 자체를 어느 정도는 좀 보완하는 그래도 면접관이 이해를 할 수는 있는 정도의 답변은 될 것 같아요. 창업해보신 분 예를 들어볼까요? 난 처음에 내가 진짜 골목대장 하고 싶었다. 그럴 수 있지. 창업은 했는데 망했어. 망해서 내가 사업에는 자질이 없다고 깨달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한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상품 설계부터 운영과 영업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이 창업을 실패는 했지만 제품을 어떻게 풀어내가야 되는지 이 영업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이 회사에 영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면접관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경험 자체가 아주 부정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경험을 돌려보는 거야. 그 약점이 되는 거는 면접관 입장에서 이해를 시키고 내 입장에서 오히려 강점 베이스로 바꿔서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건 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낼 건 간에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그 시간, 그날 하루하루 그 시기를 어떤 생각으로 보냈고 그 시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연습, 그리고 생각해보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했어. 도전을 해봤어. 나름의. 야심차게 뭔가를 해봤는데 내가 원하는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나는 뭘 배웠던 것 같다. 이런 성장을 한 것 같다.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의 이 현재 시간,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지금을 해석하는 연습.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그걸 계속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이런 공백기나 나이 문제도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팅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더 면접에 대한 이야기로 상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면접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한 6개월 전에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랑 비슷해. 근데 면접 준비라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일단 뭐 없죠? 없다 보니까 기업정보사에서 면접 후기를 열심히 본대. 면접 후기를. 그래서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뽑아서 답변을 암기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면접 본다가 3%고 이형 영상을 정주행한다가 11%.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면접 연습을 하는 거에 제가 보기엔 핵심은 일단 이형 영상을 정주행 하셔야지. 아니 이것도 안 하고서 무슨 마인드 컨트롤 개뿔 가면 마인드 다 깨져. 명상 필요 없어. 이형 영상 듣는 게 명상이에요. 이형 영상 들으면서 명상하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스하고 있는 거 그거 한번 같이 하나씩 정리 좀 해보죠. 여러분 면접 어떻게 준비해? 한번 쫙 다 얘기해보세요. 나는 면접 준비 이렇게 한다. 나만의 노하우 한번 얘기해보세요. 경신스, 경제신문 스크랩, 또 이형 영상 보기, 기업 후기 찾기, 그 다음에 예상 질문지, 그리고 회사 정보 찾기, 모의 면접. 그렇죠. 모의 면접 해야죠. 전공 공부, 현직자 인터뷰. 자, 여기까지만 갑시다. 오늘도 한번 까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볼까요? 면접의 도움도라는 말이 좀 웃긴다. 일단 퍼센트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얼마나 도움이 될까?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제가 생각하기에 경실스는 한 20%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도움 포인트.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면접 준비 방법 오늘 총정리다, 총정리. 진짜 이거 뭐 전야제 같네? 일단 잘 오셨어요, 여러분. 경신스는 뭐에 도움이 돼요? 직원 동기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형 정주행은 몇 퍼센트나 될까? 제가 보기에는 한 70%? 내가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70% 정도는 된다. 자,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필살기 인성에 도움이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이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기업 후기, 그 리뷰 점수 보는 거죠. 뭐 이런 데서 보는 기업 후기 이거 몇 퍼센트나 될까? 그렇지. 지금 정확히 이해했어요. 제가 보기엔 한 마이너스 50% 정도 됩니다. 하지마. 야, 들어가 보지 마. 그냥 면접 준비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여러분 마음만 싱숭생숭하게 한다고? 이건 세상 도움 안 됩니다. 절대 보지 마세요. 면접 준비하면서 기업 후기 절대 보지 마. 평점 절대 보지 마. 아무것도 보지 마. 거기서 나왔던 질문 리스트 아무것도 보지 마. 어차피 여러분한테 그 질문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질문 안 봐도 여러분이 그 질문을 받았다고 한 사람 있으면 좀 나와봐. 왜 이게 허구인 줄 알아요? 이건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인 앱이 저거잖아. 장님들 오시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지금 현상을 안 봐. 그럼 완전 무슨 다 맹인들 같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블라인드 막 이게 되는 거야. 그 회사를 정확히 보고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 마음에 안 든 걸 막 적어놔. 그러니까 보통은요 이런 기업 후기는 회사 진짜 만족하는 사람이 적는 게 아니라 회사에 진짜 불만족한 사람들이 뭔가 어디다가 나의 이 기분 나쁨을 드러내고 싶어. 그래서 올리는 게 일단 1번. 제가 보기엔 그게 가장 크고요. 왜곡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 더 큰 이유가. 아니 그 회사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여러분 이거 보고서 면접을 안 가?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 얘를 보는 타이밍은 최종 합격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합격한 상황이 아니에요. 면접 연습에 있어서 이 정보는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요 무조건 면접에 가셔야 돼요. 자, 예상 질문지 만드는 거 100%에서 몇 %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 정도. 근데 예상 질문도 어떻게 뽑냐에 따라 달라. 여기는 어디에 도움되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면접관 교육할 때 하는 이야기인데, 질문은 3단 출업, 3단 질문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프닝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진짜 검증은 여기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밑박을 던져놓고 그것을 신뢰도, 진정성, 수치, 의도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이 진짜 이 일을 했구나, 이렇게 이 얘기가 된다고. 보통 면접관이 검증이 이루어지는 포인트는 꼬리 물기 질문, 평균적으로 2차 정도에서 검증이 된다. 근데 여러분의 예상 질문은 뭐예요? 오프닝 질문밖에 뽑을 수가 없어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예상 질문지가 일단 여기 위에 있었던 기업 면접 후기 뭐 이런 데서 있었던 예상 질문지는 진짜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예상 질문지를 뽑으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소서, 이력서 이런 거를 보고 예상 질문지 일단 뽑아야 돼. 그게 아니라 이런 후기에서 나왔던 이런 질문해요, 받았어요 라는 거를 연습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아니다. 그 상황은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 이 예상 질문을 했을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암기가 따라와요, 암기.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암기를 잘해서 답변을 해도 면접관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니, 그 외운 거 말고 편하게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 나는 이게 정답을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멘붕이 온다고. 그러면서 바로 뇌정지가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 중심으로 면접을 가는 순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면접은 대화거든요. 그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소개팅했다 생각해봐. 소개팅을 했는데 상대방이 계속 암기한 채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일단 여자여야 되고요, 머리는 좀 길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해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만나고 싶겠냐고. 바로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지. 물론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비슷한 부분이 많어. 내가 소개팅을 하는데 예상 질문이 뽑고 가는 사람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에 대해서 소개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1분 자기소개지. 1분 자기소개는 암기하는 게 맞아. 왜냐면 나의 이 면접의 흐름,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이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는 필살기 중심으로 구성해라. 이거는 맞죠. 그거는 맞지만 예상 질문지로 면접 준비를 다 한다? 사실상 면접을 준비를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왜냐면 오프닝 질문은 사실상 검증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한, 이 다음에 어떤 질문을 갈 거냐를 파악하기 위한 시작 질문인데 이거밖에 준비가 안 된다. 자, 다음입니다. 회사 정보를 찾아보는 거. 자, 이거는 면접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뭐 두 개가 방법론이라고 봐요. 경신스가 회사 정보를 찾는 방법론,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회사 정보 찾기가 또 연결되는 게 현직자 인터뷰죠. 이렇게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5번, 8번, 1번이 사실 같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제일 지금 중심이 되는 것은 회사 정보를 찾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필살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인성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지원 동기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회사 정보 조사를 하는 게 왜 필살기랑 연동이 되어 있죠? 내 경험 중에 어떤 경험을 회사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까? 내 필살기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경험을 먼저 이야기할지 그걸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필살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인성이랑 연결이 됐을까? 회사에 대한 관심도.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뭐예요? 아까 제가 인성이 비즈니스 마인드라고 그랬죠? 비즈니스 마인드 핵심이 뭐예요? 고객 중심적 사고라 그랬어요? 내가 지원하는 회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고객 조사의 일환인 거예요. 면접관을 고객으로 인식하고 면접관이 어떤 것들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그 관점 자체가 비즈니스 마인드인 거예요. 이건 되게 교집합적인. 지원 동기는 말할 것도 없죠. 회사 정보를 잘 알수록 내 필살기와 연결이 잘 되고 그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우수한 인성이다. 인성 부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 찾기는 면접에 30으로 하니까 너무 좀 아쉽다. 30으로 하니까 너무 좀 작은 것 같고, 한 제가 보기엔 요즘 한 40%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지원하는 그 회사 그리고 산업군에 대해서 경기신문 스크랩을 매일 하고, 면접이 딱 잡히는 날부터 어떻게든 면접 전까지 현직자 인터뷰를 시도해봐라. 이걸 어떻게 하는 거는 제가 캠프 때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것만 잘 진행을 해도 면접 합격 확률은 훅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에요. 이미 명백한 사실. 캠프 때 그거를 다 데이터까지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그냥 믿고 따라오세요. 그냥 그러시면 됩니다. 자, 다음 모의 면접. 모의 면접은 그래도 뭐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게 다 합쳐졌다 봐야 돼. 요 경신스하고 회사 정보 찾기, 현직자 인터뷰 다 합쳐서 40%라고 봐야 돼. 그럼 요걸 이제 뺄까요, 그냥? 이렇게 빼고. 그럼 20% 뺐다, 그죠? 그럼 15% 남은 거죠? 나도 이걸 내가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냐? 계산하고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모의 면접은 분명히 도움이 돼요. 이거는 이제 모든 것에 당연히 이것도 다 도움이 되죠?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무것도 모르는 맹자 질문을 막 던지고 지들끼리 킥킥대고 좋아하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은 진짜 면접 환경에 가야 돼요. 진정한 면접에 가면은 저는 이 연습이 50%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냥 아무 기준 없이 하는 여러분들끼리 하는 모의 면접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면접 바이블이라는 책 안에 모의 면접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질문의 맥, 그리고 이런 식의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가이드를 다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과 가이드를 가지고 면접 연습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제가 모의 면접 영상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서 해보는 건 괜찮아. 그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우리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막 이래가지고 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다는 거야. 면접 스터디가 도움이 되는데 체인지업으로 오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 체인지업 면접 스터디는 저희가 모든 가이드와 시뮬레이션까지 해드리니까 거기 와서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게 좋지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실전 면접에 가는 것이다. 면접왕 이형 영상 정주행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이 두 개 다음은 합격률 120%예요.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진짜 무조건 붙어요. 자, 다음 전공 이공계 분들에게 이게 좀 필요하긴 한데 전공 공부만으로 붙을 수 있는가 했을 때는 퀘스천. 그러니까 사실 전공이라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회사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런 개념을 알고 있냐, 이런 용어를 듣고 있냐, 이해하고 있냐, 요 정도로 확인하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안 되면 사실 뭐 말이 안 되지. 내가 이공계, 특히 이공계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뤄야 되는 분야라면 전공은 굉장히 중요한 게 맞아요. 직무마다 많이 다를 텐데 저는 5에서 한 30%까지도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필살기에 연결이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심지어 이공계조차도 제가 면접 같이 들어가서 보면 그냥 이런 개념이나 이런 정보를 알고 있냐를 확인하는 정도지 그것 때문에 합불이 결정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법무팀도 그래요. 제가 법무팀도 많이 뽑아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알고 있냐를 확인하는 거지 그걸 적용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냐, 할 수 있겠냐 이걸 확인하는 건 결국 경험이에요. 결국 경험 검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다는 아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면접 전체 내용을 좀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가장 좋은 면접 준비는 실전 면접에 참여해라. 네, 저는 이걸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실전 면접으로 그냥 참여하셔라. 네, 그러면 많은 면접이 준비가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자, 실패를 왜 물어볼까요? 실패라는 것 안에 뭐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아마 이걸 묻는 면접관들도 자기가 왜 묻는지 잘 모를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면 맞아, 나 저것 때문에 물어봐. 면접관들이 굉장히 환호해요. 제가 정리해 드리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도전을 하는 사람이냐, 도전 의식이라는 것 자체를 실패 경험에서 뽑아내는 겁니다. 실패가 없는 사람은 도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실패와 도전은 동전양면 같은 거야. 도전을 많이 할수록 실패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패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런 도전도 안 해봤다는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위기 극복 뭐 이런 거죠. 이런 내용들을 실패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어. 세 번째, 학습력. 면접관들이 뭘 묻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도전이 없는 사람은 회사에서 어떻게 볼까요? 도전 자체를 안 해본 사람은? 우리 회사 와도 저러고 살겠지. 이게 통계야, 통계. 지금 회사들이 다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뭘 도전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도전할지도 모르겠어. 지키기 급급해. 대기업들은 지키기 급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성장하는 거예요. 스타트업은 어쨌든 사업이 망하나 있더라도 도전을 해야 되거든.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게 뭐야? 스타트업형 인재를 선호해요. 이게 진짜 재밌다. 완전 상꼰대들의 조합이거든? 대기업 공기업 혐오 발언인가? 내가 보수적일 수밖에 없어. 지킬 게 많잖아.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거는. 재밌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정말 뽑고 싶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스타트업형 인재. 진짜 재밌어. 공무원도 그래. 아주 생각이 깨어있고 도전하고 이러는 사람을 원해. 그러니까 도전하는 사람이 스타트업형 인재지 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스타트업에서 시작을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가 진짜 장담하는데 앞으로 신입 채용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지금 이미 없죠? 더 없어지고 어떤 사람을 원하냐? 어느 회사에서 배웠냐? 어느 회사에서 어떤 성과를 내봤냐? 결국 이걸로 갈 것 같아요. 스타트업은 보통 성장을 하거든? 성장이 상대적으로 쉬워.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야.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요. 시대에 맞게, 기술력에 맞게 뭔가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조직이 왜냐면 크니까. 여러분 전투기와 여객기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전투기는 어떻게 생겼어?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객기 어떻게 생겼어? 사이즈가 달라. 사이즈가 좌회전을 해야 돼. 그럼 전투기는 슉 돌면 그만이야. 자, 얘가 좌회전하려면 어떻게 돼? 회항이라는 거랍니다. 이렇게 크게.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예요. 어쩔 수가 없어. 문제가 뭐예요? 시대가 지금 너무 빨리 바뀌는, 도는 속도가 너무 빨라. 전투기형으로 조직이 돼 있어야 시대의 변화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전 경험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대기업이면 공기업이면 자기들이 돌아갈 거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일을 안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길 원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묻는 거예요. 얘는 점점 중요할 겁니다. 두 번째, 무언가 도전했을 때 어려움을 당연히 만나겠지. 안 그러겠어요? 안 해본 일을 도전한 건데? 그럼 거기에서 반드시 문제를 봉착하고 위기를 봉착하게 돼 있어. 예전에나 길거리에 매장 열고 상품 갖다 놓은
채워넣으면 막 매출이 일어났어. 그거 옛날 얘기지. 지금 어디 그래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세요. 옷가게 보니까 와 너무 아름답다. 내 모든 물건을 다 저기서 다 사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지금 일단 무조건 온라인으로도 다 조사해보고 오프라인에서만 줄 수 있는 정말 독특하고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과 이런 거 없으면 거들떠나 봐요? 절대 안 가지. 경쟁력을 갖춰가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그냥 일상이거든. 그러니까 실패 경험을 딱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이 1 더하기 1은 이걸 지금 묻는 게 아니죠.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진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원한다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해본 사람은 할 줄 알아요. 스타트업 같은 데서는 이게 일상이야. 그냥 아씨 저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거 벌써 생각이 달라. 아무래도 그래.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세 번째, 학습력. 실패를 할 수는 있어. 근데 실패를 통해서 어떤 피드백을 했냐? 성공에도 피드백을 해야 돼요. 성공은 극대화시키고 실패는 확률을 낮추는 게 피드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야 돼. 그게 피드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빙글빙글 도는 사람이 피드백이고, 피드백을 하는 사람이 학습력이 있는 거고, 학습력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뭘 도전해야 될지를 알고 과정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학습하는 거야. 일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 뽑는 거야. 회사는요 아주 심플합니다. 실패 경험 왜 묻는 거야? 일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준이 여러분의 수준인 거예요. 스펙이 여러분의 수준 아닙니다. 인류대 나왔다고 인류 아니죠. 인류대 나오는 삼류들이 지금 너무 많아. 여러분이 인류의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면 여러분이 인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류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발전시킵시다. 인류 마인드를 가집시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원 동기입니다. 이제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지원 동기가 어려운 이유는 지원 동기가 없기 때문이죠. 지원 동기가 왜 없을까 그러면 Y가 필요한 거죠. 왜 지원 동기가 없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고, 지원 동기는 있어. 근데 이제 어려우신 분들은 How가 문제죠. 어떻게 써야 되냐?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돼요?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아, 1번이 많구나. 1번이 역시 취린이 스트리밍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돈 벌려고 들어간다. 돈 벌려고. 이거는 뭐에 대한 동기예요? 이거는 취업의 동기예요. 근데 기업이 지원 동기를 묻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회사 왜 왔니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랑 이거랑 어때요? 동문서답이죠. 동문서답. 그러니까 넌 우리 회사 왜 왔니? 라고 물어봤는데 취업하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왜 지원 동기를 많이 물어볼까요? 하도 퇴사를 많이 하니까. 거기다 면접 못 봅니까? 그 앞에 리크루팅 하죠. 자소서 검토하죠. 직무적성 검사 평가해야 되죠. 또 어떤 회사는 레퍼런스 체크까지 하죠. 막 난리를 쳐 기껏 뽑아놨더니 1년도 안 돼서 다 퇴사해버려. 퇴사하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이 생겨요. 결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충원을 해야겠죠. 근데 요 사이에 기간이 걸린단 말이야. 시간이 걸려요. 그럼 그동안 뭐야? 함께 일했던 면접관은 그냥 공백기 돼버린다고. 아 지금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당해봐야 알아. 왜 지원 동기 물어요? 아주 뻔해. 너 와봤자 퇴사할 거 아니야 자식아. 아 여러분들은 아이씨 돈 벌려고 취업한다니까? 그래놓고 들어와서 나 딴 데 가서 돈 벌래 이러고 가버린다고. KML의 비율이 있었잖아요. K 질문, M 질문, L 질문. K는 지식이죠. 지식. 그 필살기 질문이에요. M은 마인드, 인성 질문이죠. L는 로열티, 이게 지원 동기 질문이죠.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이 보통 어땠냐면 얘가 한 60에서 70% 정도, 그리고 얘가 한 20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로열티 질문이 10에서 20%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이게 바뀌었더라고. 지금 이게 바뀌어가지고 얘가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 같아. 인성은 거의 안 물어 이제 한 10%. 그리고 얘가 오히려 30에서 40으로 올라갔더라고. 로열티 질문이 열나 늘었어. 비중이. 원래는 로열티가 제일 낮았거든. 이게 지금 엄청 높다고. 그 이유가 뭐예요? 다 퇴사해버리니까. 아 오죽하면 그 퇴사한 이형이라는 유튜버도 있더만. 아 이거 오죽하면 그런 유튜버가 판을 치겠냐고. 엄청 뜨는 시장이 뭔지 아세요? 그 채용 중개 시장, 헤드헌터도 난리 났어. 공기업 공무원은 뭐 달라요? 똑같아요. 거기도 하도 많이 퇴사가, MZ세대 맨날 퇴사해.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퇴사하냐 막.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얘를 제일 중요하게 볼 사실 내용은 아니지만 자기들 심정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심정적으로는. 이유는 저거라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면접관인과 인사팀 입장에서는 아니 퇴사 인원이 너무 많은데 어쩌라는 거냐 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취린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대체 지원 동기를 왜 묻는 거야? 나는 월급 받으러 간다니까? 이 마인드면 벌써 지원 동기 불가해. 지원 동기를 왜 나한테 물어? 이 생각 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당신 자리가 아니야. 여러분의 마인드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답변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내가 퇴사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는지 알아요? 나는 그냥 끝까지 남아서 회장할 줄 알았대.
이거 말고 또 무슨 생각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냐면 신입인데 왜 경력을 물어보냔 말이야.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세상이. 제가 말씀드린 필살기를 만들어서 그냥 지원서를 쓰면 무조건 붙는데 그 생각에 그냥 갇혀있는 거 계속. 이거 좀 한번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필살기가 제일 중요해. 킹 오브 킹이야. 그 다음 준비해야 될 게 뭐예요? 지원 동기. 제가 보면 이거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확실히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준비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인성. 사실 인성 관련된 것도 필살기에 거의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필살기가 있으면 사실 이 문제도 거의 그냥 해결돼. 난 여러분 입장이니까, 여러분 편이니까 여러분 편에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점심 먹을 때 얼마나 따져요?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짜리야 그거? 뭐 꼴랑 해봐야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뭐 그렇지 않아요? 회사는 거꾸로 여러분을 몇천만 원 주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다는 표현은 좀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당연히 따지는 거지. 이걸 왜 따지는 걸 문제 삼냐. 그러니까 따지는 거 문제 삼는 거 마치 뭐냐면 식당 주인이 음식을 그렇게 맛없게 해. 근데 고객이 이게 맛없어? 그리고 다시 안 온다고 뒤에다 대고 아씨 밥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이게 따지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 마인드로는 아무것도 안 돼. 그런 식당 망해요. 내가 오늘 너무 좀 뼈 때려. 미안해. 너무 화내지 말라고 지금. 화 안 났어요 여러분? 실제로 핫불의 당락이 어디서 결판이 나냐? 제가 보기에는 필살기에서 80%입니다. 80%. 필살기만 있으면 돼. 인성 거지여도 돼. 왜냐면 인성이라는 거는요 같이 일해보기 전에 몰라요. 인성이라는 것도 결국 뭐야? 이게 그냥 비즈니스 마인드예요. 그냥 인성이 마인드잖아. 마인드. 결국 일 잘하는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공공기관이라고 뭐 그냥 둥글둥글한 사람만 뽑습니까? 둥글둥글만 하고 일 연락 못해. 그 사람 뽑겠어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증명하는 게 뭐예요? 필살기예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고 이 안에서 이런 성공 경험을 냈고 이런 마인드로 일했어요. 그냥 그게 다야. 그러니까 지원 동기는 사실 끼케 한 20% 정도인데 이것 때문에 지원서를 안 쓴다는 거예요. 내 나름의 필살기는 있는데 이걸 못 쓴대. 그냥 대충 써서 내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지원 동기는요 자소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면접에서 평가봐요. 면접에서. 여러분이 뭐 뼈를 묻을 거예요, 뭐 어쩔 거예요, 백날 얘기해봤자 어차피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지원 동기를 완성도 있게 써야지 라는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미 안 되는 얘기야. 제가 최근에 저희 안에 또 통계를 좀 봤거든요. 지원서를 몇 개를 쓰냐, 그리고 합격률이 어떻게 되냐 이게 봤더니 제가 지금 자소서 바이블 2.0을 다음 달에 저희가 이제 출간을 할 건데 불합격자의 통계가 한 달에 몇 개를 쓰냐? 2.1개를 쓰는데 내 기억에 이게 맞을 거야. 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책에서 확인하세요. 체인점에서 합격자가 몇 개였더라? 13.5개인가 그랬어. 엄청나죠? 6배가 넘게 차이 나죠? 그 합격률은 어떨까? 그 놀라운 게 제가 합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얘가 23%인가 그랬어요. 평균 2개 정도 쓰는 사람이 합격률이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도 안 됐나? 맞아, 되게 낮았어. 절반도 안 돼. 많이 쓸수록 합격률은 올라간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근데 많이 쓰는 거에 걸림돌이 되는 게 지원 동기야. 그럼 뭐예요? 지원 동기는 그냥 대충 써. 지원 동기에 잘 쓰는 방법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대충 쓰래. 이게 잘 쓰는 거라니까. 안 믿는데 무슨 그거를 막 심혈을 기울여. 그리고 많이 쓰셔야 돼요. 면접에 가보는 경험이 진짜 중요해요. 이 형님이 들은 가장 인상 깊은 지원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충격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진짜 인상 깊게 봤던 지원 동기는요 없어요. 지원 동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 진짜야. 진짜 이거 진짜라고. 근데 그 사람의 경험은 기억이 나요. 야, 저 사람은 이렇게까지 해봤구나. 저런 경험이 있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만 생각하세요. 제가 지원 동기 잘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경제신문 스크랩. 두 번째, 현직자 인터뷰. 자, 근데 현직자 인터뷰는 면접 직전에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쉽지 않아. 경제신문 스크랩을 얘는 서류에서 해. 자, 여러분들의 취업 준비 프로세스를 한번 좀 쭉 정리를 한번 해볼래요? 그렇지, 회사 홈페이지 보겠지, 홈페이지 보겠지, 뭐 홈페이지. 그러니까 뉴스 기사, 뉴스 기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프로세스 없는 전형적인 순서예요. 다 보긴 봐야 돼.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근데 프로세스가 없는 게 문제야. 그 합격하신 분 처음에 자소서를 몇 개 작성했냐 물어봤더니 아까 제가 보여드린 숫자만큼 딱 그 정도 지원했대요. 일단 무조건 매일 지원해라. 잡히는 대로 무조건 가라. 막 이거를 저희는 무조건 막 밀어붙여요. 무조건 밀어붙여. 그걸 하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거야. 아, 지원서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하구나. 하루 일과가 이렇게 되는데 5시, 6시, 7시. 그럼 이분이 6시에 일어나. 취업 포털을 들어간대. 사람 안에나 뭐 직업 항공 뭐 이런 걸 들어가겠죠? 무조건 지원할 기업을 하나 찾는데요. 1시간 안에. 무조건. 그 다음에 뭐예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경제신문 스크랩을 해요. 그리고 내 필사에 갖다 붙이고 가능하면 오전 내에 지원서 제출 완료. 자기 목표는 이거였대.
프로세스가 이거야. 뉴스 기사를 하더라도 반드시 두 가지 점검해야 돼요. 그 기업의 정량적인 실적,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매출, 그리고 최근에 뜨는 상품, 이거 파는 홈페이지로 들어가 후기를 봐요. 고객 후기. 내 지원 동기로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원 동기 되게 쉬워. 이렇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을 저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끝이라니까? 클레임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해결할 수 있는 내 필살기 경험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끝나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분야 기업이 이게 뜨는 기술이라고 막 오도방정 떨어놓은 거 그냥 이거 무조건 키워드를 잡아. 이거를 매일 해, 매일. 그러면 이제 붙는 거에 맛을 들려. 여기도 붙네? 저기도 붙네? 딴 데도 붙어야겠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군데 지원하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그냥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 그거 하자고 내가 있는 거예요. 이 형을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제안하는 거 진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증명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뭐가 면접 때 제일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열심히 준비했지만 너무 긴장해서 준비한 만큼 답변을 못해요가 41%로 제일 많았어요. 긴장하면 머리가 백지가 되는 질문들 한번 적어보면서 해볼까요? 1번 꿈이 뭐냐? 우리 회사에 왜 지원했냐? 회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요?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공백기가 많네요. 우리 회사 업무 강도가 센데 괜찮은가요? 다른 회사도 지원했나요? 다른 회사 당연히 지원하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장단점. 장단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왜 물어보냐 대체 이 질문들. 꿈이 뭐냐에 답이 있나요 없나요? 있을까 없을까? 답이 없죠.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얘는 답이 있어. 그러니까 꿈이 뭐냐라고 물었는데 전 꿈 같은 거 없는데 이러면 이건 틀린 답이에요. 이런 어떤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 정도 얘기는 하셔야 돼요. 꿈이 뭐냐라는 거 묻는 의도가 뭡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걸러내기. 우리 모두 다 아무 생각 없긴 한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 생각. 미래에 대한 관점이 있냐 없냐. 꿈을 당연히 회사랑 엮어야죠. 아니 회사랑 상관없는 꿈을 회사에서 왜 물어봐요? 그치, 입사 포부랑 비슷한 거야. 이건 입사 포부로 답변을 하면 된다. 직무 전문가죠. 고객, 회사, 성장에 기여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그냥 갑자기 꿈에 막 아무 생각 없이 뭐 세계일주 이런 얘기하면은 당장 내일부터 세계일주나 가라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 두 번째, 왜 지원했냐? 이건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질문입니다. 퇴직사유나 왜 지원했냐가 비슷한 얘기예요. 자, 의도는 뭐예요? 또 퇴사할 사람 걸러내기는 거. 이미 퇴사를 한 전력 있는 사람은 또 퇴사하거든. 그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쉬워요. 경력은 퇴직사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고 신입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 물어봅니다. 지원 동기가 있는 사람도 들어와서 금방 퇴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회사는 여러분을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은 회사 안 믿잖아.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면 나는 확고하게 이 회사의 매력 포인트를 얘기를 해야죠. 산업 내에서의 이 회사의 경쟁력. 그 경쟁력이 매력 포인트죠. 나는 그래서 이 회사에 지원한 거다. 저 회사는 그 매력이 없었다. 오빠 나 왜 만나? 막 이랬을 때 두루뭉술하게 너는 여자잖아. 이러다가 완전 이게 처음 맞는 거지. 그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인 매력 포인트가 있을수록 신뢰감이 생기죠. 최근에 제가 자소서 문항 분석을 하다가 맨 끝에 질문이 다 이거야. 우리 회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 매장을 이용해 본 뭐 장단점, 결국에는 우리 회사 제품을 사보지 않은 사람 걸러내기 위한 질문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그 회사의 제품을 사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없이는 진정성이 없는 거야, 진정성이.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뭐예요? 1. 돈입니다, 돈. 2. 시간.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는요, 그냥 쌉소리야, 쌉소리. 여러분은 그러잖아. 회사한테 아니 뭐 그 정도 월급 줄 것 같으면 나 일 안 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고객으로서 회사의 제품을 사보고 써보면서 그 회사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그 회사에 대한 고객 관점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무슨 완전 쌉소리지. 그런 과정에서 그 애증이라고 그러죠. 애정도 생기고 증오도 생기고 막 그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원했냐? 결국에는 우리 회사 진짜 너 좋아하는 거 맞아? 또 금방 퇴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질문이랑. 자, 회사의 선택 기준. 이거 진짜 또 어려운데 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있어요. 지원 동기를 묻는 건데 지원 동기를 좀 꼬아본 거예요. 의도는 똑같아. 너 우리 회사 진짜 기준 맞다며. 너 인생에 기준이 맞다 그래놓고 또 퇴사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퇴사에 지금 사람들이 면접관들이 그냥 알러지 상태. 알러지 하도 많이 퇴사를 하니까. 그래서 회사 선택 기준을 뭐라고 하면 돼요? 성장이라고 얘기해요. 성장. 만병통치약입니다. 만병통치약. 모든 회사는 다 성장을 추구합니다. 왜? 그거 안 하면 망하거든. 그래서 성장하는 회사에 지원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원하는 회사가 성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원하는 부서나 상품과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어? 그러면 얘기하세요. 이걸 얘기하고 성장하고 있는 매력 포인트로 지원 동기를 엮으세요. 그러면 아주 심플하게 끝납니다. 회사 가치관이 맞다는 대답 하지 마세요. 하지마. 가치관이 없잖아. 회사도 가치관이 없고 여러분도 가치관이 없어.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 경험이 있는가? 그게 가치관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쉬워요? 근데 여러분이 가치관이 정리가 돼 있어도 회사가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 가치관이 정립되려면요,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리더십이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가치관을 가지고 선택 기준을 밀어붙이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다. 이거 가지고 떨어뜨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공격의 여지가 생기고 그랬을 때 여러분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자, 나이가 많아요 라는 이제 나이 질문. 사실 같은 건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그냥 인정해. 인정. 맞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저를 죽여줘. 이게 답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더 오바 털어버려. 그냥 진짜 내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나는 이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이가 많은데도 공백기가 많네요 라고 묻는 것은, 이것은 의도가 뭐냐? 자기 객관화를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나이 많은 거 알고 있어? 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 알고 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근데 나이가 많으면 나쁜 거예요? 물론 나쁜 거긴 해. 나쁜 거긴 해. 이걸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뽑냐 안 뽑냐의 핵심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뽑으려면 뭐가 필요해? 자기 객관화라는 과정을 거쳤어야 돼요. 이게 없잖아.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입인데 꼰대야. 시작부터 꼰대들이 들어와. 그 꼰대짓 하다가 갑자기 퇴사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미치고 발짝 뛰겠는 거야. 지금 신입같이 아는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실컷 젊은 꼰대짓 하다가 지 말 안 듣는다고 퇴사를 해버려. 나이가 있고 공백기가 있을 수 있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함을 갖추고 있는가? 지금 들어오는 나이 어린 신입들하고 같이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람인가?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걸 따지는 거지. 인정. 이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우리 회사 업무 빡세요. 이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답정 넣어야 답정 넣어. 의도가 뭐야? 의도. 각오돼 있니? 각오? 사실 따지고 보면 또 퇴사 얘기야. 퇴사 얘기. 야, 우리 좀 빡세거든? 너 퇴사 안 할 수 있겠냐? 면접관들 만나고 인사팀 만날수록 이분들 진짜 두려워해. 여러분 좀 잘 좀 해줘 좀. 기껏 난리를 쳐가지고 뽑아놨더니 큰 달도 안 돼가지고 퇴사해버리고 인사팀하고 면접관들 엄청 혼나요. 상사한테. 어디서 저런 놈을 뽑아왔냐고 엄청 혼나요. 여기에 솔루션은요, 일단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은 뭐예요? 내 경험을 얘기하시면 돼요. 네, 문제 없습니다. 야, 이미 이러고 살았는데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요렇게 경험을 딱 정리하시면 돼요. 다음 질문입니다. 다른 회사도 지원하셨나요? 의도는 뭐예요? 이건 의도가 좀 있어. 분명한 편이야. 이 질문에 대해서. 또 퇴사긴 한데 일관성을 보기 위한 거예요. 일관성. 근데 일관성을 보는 이유도 퇴사지 뭐.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야. 다른 회사도 화장품 회사 지원했어. 그럼 이 사람은 화장품 산업에 대한 로열티를 명확하구나. 이걸 묻는 거예요. 제가 솔루션으로 드린 게 동일 산업군의 회사 이름 몇 개를 머릿속에 넣어갖고 가야 돼. 아니, 당연히 지원했다고 그래야지. 다른 회사 지원 안 하고 저 이 회사만 지원해서 그럼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되게 뭔가 막막해요. 이 사람 진짜 대책 없네. 요즘 시대가 오는 시대인데 우리 회사만 지원을 해. 왜 그런 거 있잖아. 질척거리면 더 뽑기 싫은 거. 밀당이 있어야 이 사람이 진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좀 부담스러워. 쏙 쿨하게 가야 돼. 나 여러 군데 지원했고 갈 때 많은데 니네 회사 좀 하더라. 그래서 니네 회사 되면은 너네랑 다니려고. 뭐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뭐냐면 우리 회사는 화장품이야. 다른 회사 어디 지원했어요? 저 삼성전자 지원했습니다. 이러면 이게 진짜 깨지는 거지. 정리하고 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버리는 카드를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 지원했어요? 그러면 그런갑다 하는 거지 뭘 그걸 확인할 방법도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 질문에 나온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가세요. 자, 마지막으로 회사의 장단점. 회사 장단점은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이 있다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사실 의도가 뭐냐? 어디까지 알고 있니? 우리 회사를 알기 위해서 어디까지 조사해봤어? 내가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지원을 할 거야. 온라인상에서 댓글 달리는 거 있잖아요. 만족도 같은 거. 그거 가지고 장점을 70%로 얘기를 해라. 그리고 고객들이 반복적으로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걸 단점으로 30% 비중으로 작성을 해라. 이 회사를 더 입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전국에 있는 데 다 가봤습니다. 그걸 왜 가봤어요? 제가 이런 걸 되게 좋게 봤는데 그게 여기에도 동일하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가봤습니다. 그거 자체가 벌써 회사의 관심도 얘기하죠. 적극성 얘기하죠. 실행력 얘기하죠. 의사소통 능력 얘기하죠. 현장 가서 현직자 인터뷰. 이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합격 치트키야. 화이팅 하세요.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바이.